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라고 긍정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거나 바쁜데 교통체증으로 길이 꽉 막힌다거나 과거에 짜증나는 일이 불쑥 생각난다거나 일정이 갑자기 헝클어지거나 일에 오류가 생길 때는 기분이 순간 다운되잖아요.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예시와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눌 때, 낭독할 때, 공감받을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출처는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집 뒷마당에 있던 작은 별채를 몇 년 동안 새놓은 적이 있다. 새를 든 사람들이 가스 난방비를 지불하고 나는 전기값을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새든 젊은 부부가 현관불을 하루 종일 켜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그 부부는 아랑곳 없이 환한 낮에도 계속 불을 켜두었다. 그 과정에서 끔찍하게 무딘 내 밸브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의 밸브란 따뜻한 느낌, 좋은 느낌으로 가는 열쇠,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그 밉살스러운 불을 볼 때마다 내 밸브는 쾅 하고 닫히곤 했다. 저녁 식사는 타버렸으며 개들은 싸우기 시작했고 손을 베었으며 대부분 약속은 취소되었고 난로에 불꽃이 튀는 바람에 양탄자가 그을렸고 계속해서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지못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기분이 좋아져서 내 밸브를 열어놓을 만한 일을 두 사람에게서 찾겠어. 그런데 잘 안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 불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내 켜져 있었고 드디어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고약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뚱한 표정으로 앉아 그 젊은 부부가 내 집에 살아서 좋은 점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 사람들은 정원 일을 도와주지. 그게 첫 번째야. 그 사람들은 이웃해서 살기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마치 한밤중에 바늘을 찾는 기분이었지만 이내 나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그 느낌으로 옮아갔다. 조금씩 그 느낌을 늘려갔고 얼마 안 가서 더 나아진 느낌의 에너지가 나를 통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현관불은 그날 밤에 꺼졌고 이후로는 손님들이 오거나 식료품을 들여올 때만 잠깐씩 켜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일에 대해 책을 쓰는 지금까지도 나는 좋은 느낌이 효과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증거에 여전히 놀라고 기뻐하고 있다. 그때 내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당연했을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그런 일 때문에 내 나머지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예를 들어 현관불에 대해서라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내보내면 그 느낌은 상황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작용을 한다. 그 느낌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방어벽을 만든다.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들은 온갖 종류의 불쾌한 일들을 끌어들인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우리가 짜증스러워하는 대상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닫힌 밸브 속으로도 흡수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밸브가 닫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니 항상 밸브를 열어놓아야 한다. 둘째, 은밀한 기억 속에서 얻는 느낌. 원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바가 너무 낯설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를 경우가 있는데 특히 소망이나 목적이 감정적인 성격을 띠었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특히 그렇다.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 그런가 하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현재의 느낌보다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막연한 것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해서 그와 같은 느낌을 가져보고 그때의 감정을 상상해서 어떤 자극이 생길 때까지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외의 간접적인 방법은 내가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인데 대개는 내가 끌어내는 느낌들이 아주 소중하고 은밀한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순간을 말하며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발견을 모아둔 우리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상자에 영원히 자리하고 있는 시금석들이다. 별들이 빛을 발하고 밤의 향기가 사방을 가득 채운 어느 고요한 밤. 편안한 공간에 서서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던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자.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지평선 위로 여행을 시작하는 태양을 바라보던 때, 우리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던 그 시금석으로 돌아가 보자.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둘러싸는 달콤한 기억을 경험해 보자. 그 시금석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었는가? 경외감? 혹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인가? 혹은 영적인 계시인가? 어쩌면 최고의 만족, 혹은 완전한 즐거움, 혹은 별 볼 일 없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느낌을 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그런 느낌을 우리 존재의 보물로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다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알아낼 다른 방법이 없을 때나 고통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혹은 느끼고 있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시금석을 찾아내 본다면 내부의 존재 혹은 확장된 자아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알고 인식할 때 우리와 확장된 자아는 하나가 되며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 차단이나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는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라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상태는 단 3가지이다. 매 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인식할 수 있다면 진동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희생의 상태. 이것은 그들이 내게 또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라는 마음의 형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끝도 없이 똑같은 것을 끌어들인다. 둘째, 중간 상태. 중간 상태란 느낌이 고조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그저 그런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에너지를 내보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을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불규칙한 에너지 흐름의 결과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그 결과 아주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런 상태에서 생활한다. 셋째, 고조된 느낌의 상태. 이제 우리의 느낌은 고조된다. 그리고 고조된 느낌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의 고주파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진동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고 확장된 자아와 일치하는 진동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이면서 더할 나위 없는 안정과 편안함의 상태 속에 있게 된다. 희생의 상태, 중간 상태, 고조된 느낌의 상태. 우리는 언제나 이 3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고조된 느낌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높고 높은 감사의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파수인데 그것이 우주적인 사랑과 가장 밀접한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 에너지 혹은 신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완전한 진동을 하게 된다.
감사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느낌에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강렬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1분간이 희생이나 중간 상태에서 보내는 수천 시간을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생각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느낌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떤 것에 감사를 하고 그대로 지나치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명한 감정의 물결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해 구조대원에게 구조되는 정도의 일을 겪어야 깊은 감사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감사의 느낌을 흘려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원한다면 거리의 표지판에도 강렬한 감사의 느낌을 보낼 수 있다. 나는 좋은 상태에 있기 위해 항상 그렇게 하니까.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데에도 끊임없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천천히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에도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꾸러미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나는 감사의 느낌을 신호등, 광고판,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 나무 그루터기, 동물들, 겨울의 비바람, 그리고 당연히 사람에게도 보낸다. 때로 나는 슈퍼마켓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 그를 감싸곤 한다. 아마도 그것은 감사이고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어느 날은 나를 잡고 늘어지며 구걸하는 노파에게도 그렇게 한다. 내가 감사의 느낌을 보내면 그 순간 노파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자신을 때린 느낌을 준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동안에 나는 뒤에서 천진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불황아를 껴안는 놀이인데 그 놀이를 할 때 나는 거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과 내가 몇 년 만에 만나게 된 오래 친구처럼 서로의 품으로 뛰어든다는 상상을 한다. 필요하다면 간이 식당에서 별 거리낌 없이 옆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그런대로 괜찮은 목표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조금씩 목표물을 바꾸다 보면 마침내 상대가 어떤 불황자든 관계없이 된다. 그 사람과 내가 기쁘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힘차게 포옹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사랑이 물결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했는지, 또 그들이 돌아서서 자신이 느낀 것이 무엇인지 찾는 모습을 얼마나 무수히 보았는지 모른다. 감사의 진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빠른 진동이다. 만일 우리가 온갖 것에 하루 종일 감사를 보낸다면 얼마 안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돈과 더 아름다운 관계와 완전한 평화로움 속에서 살 것이며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 존재에 가까워질 것이다. 고맙습니다.